자, 여러분, 최근 문정부와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험한 법률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법이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간섭하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확인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행이 뭐를 먹고 삽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먹고 살죠. 그래야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임금도 주고 건물도 관리하고 자기들도 유지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은행들이 이자를 돌려받는 거를 늦게 받으라고 강제로 밀어버리거나 혹은 그 이자율의 높고 낮음을 마음대로 감면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출 원금까지도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강제로 깎아버리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은행들의 이자 상환 유예나 감면을 계약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뿐더러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지금 두 번째, 대출 빌려줬던 원금까지 지들이 강제로 깎아라 깎지 마라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정부가 지금 남의 돈으로 인심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빌려준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데서 나오는 피해는 금융권들에게 떠넘겨버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기업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사유재산에 강제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화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그거 시대착오적인 단어다, 색깔론적인 단어다, 이렇게 선입견과 색안경부터 껴버리니까 제가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 똑똑한 수많은 시민들, 이런 거 정말 안 보이는 걸까요? 우리 눈에만 보이나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절대로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대출 원리금 감면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면은 조건이 그 맞아떨어졌을 때 대출의 원금을 강제로 깎아버리는 은행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이런 악법들을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여러분들 거부권도 없대요. 조건만 부합하면은 의무적으로 이런 신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칭민주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강제하는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은행은 거부권도 없대요. 조건만 부합하면은 의무적으로 이런 신청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돈은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빌려줬는데 계약서도 분명히 당사자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건데 판을 뒤엎어버리는 건 지금 정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서가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은 내가 빌려줬는데 갚나라 배나라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거를 국가가 강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규제받는 거를 절대로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시민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정당하게 서로 상호간에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은행한테 분명히 공손하게 막 부탁을 하죠. 제가 돈을 얼마를 빌려가고 언제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이자는 매달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 대출 계약 조건을 사인간에 작성한 대출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상호 신뢰, 신용관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간에 맺은 계약서, 합의, 약속 같은 게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와 금융업 자체가 발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뒤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걱정이 되겠죠. 은행은 정부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도 어설픈 사람들한테 대출 내줬다가 그거 떼먹힐까봐, 회수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이 시장경제라는 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신용이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출 조건과 심사 과정이 더더욱 까다로워질 거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업 자금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의 병원비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꼭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출 조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법 때문에. 이미 부자인 사람들, 건물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 자기 소유의 공장과 기업이 여러 개 빵빵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신용이 완벽한 사람들만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 더더욱 돈을 빌리기가 힘든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한데 1금융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여러분, 평범한 국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채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어쩌겠습니까?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고리대금이라도 빌리러 가야지. 그렇게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자 갚느라 뼈가 빠지는 거고, 이 사회는 양극화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서민들이 사다리 타고 위로 못 올라가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지. 청년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빌린다고 하면은, 대출이 막혀버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정말로 온다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의 얄팍한 머리 수준으로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대중문화를 보면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발달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국뽕을 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정권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끌어내린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국뽕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게 절대로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다, 내가 수준이 높다라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성숙한 나라가 아니에요.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언론들이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요, 선동해주지 않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 내리지도 못하고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왜 국가를 하고 있니? 제가 지금 절대로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미 공산화가 지금 성큼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대기업들에게 이익 공유 좀 해라, 이익 본 거 뱉어내라, 은행들 너희들도 원금도 깎아줘라, 이자도 받지 마라, 사유재산권에 지금 정부 공권력이 강제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있는데, 헌법,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헌법을 지금 개나 줘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깜짝 놀라거나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 와중에도 그냥 별일 없겠지, 내일 아니니까 그냥 순순히 순종해버리거나 어리둥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지, 이런 뉴스를 보고도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나라의 시민의식을 두고, 자,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다, 국민의식이 수준 높은 나라다, 이렇게 고평가를 하면서 국뽕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나라, 우리나라라지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비판할 거는 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만한 건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행한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야, 너네 돈 빌려준 거 받지 마라, 원금도 깎아줘라, 이자도 늦게 받아라, 정부가 명령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부가 사기업인 은행의 운영에 명령이 가능하다라니까요. 이 악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무슨 자유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너 왜 돈 많이 버냐? 네가 번 이익을 남들과 나눠 먹어라. 야, 너 왜 계약서 썼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받으려고 하냐? 사람들 불쌍하니까 계약서 그거 좀 살짝 뒤집어 엎어도 된다. 법치 국가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국민들이 부디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마음대로 개입해가지고 건물주들 너희들 임대료 좀 제한해야 되겠다, 은행 너희들 돈 버는 거 우리가 좀 제한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막장스러운 상황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멋대로 은행 이자를 중단시켜버리는 법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재난이 올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부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께서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자도 받지 마라, 돈도 받지 마라, 국민들한테 압류 넣지 마라, 근저당 설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민간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한다면 누가 금융업을 하겠습니까?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관계에 계속해서 국가 공권력이 간섭을 한다면 누가 금융업, 은행업을 할 것이며 은행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어디 가서 안전한 돈을 빌리겠습니까? 신뢰와 신용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니까. 매드맥스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대줄자가 그렇게 많은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알아본다라는 말입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제 가슴이. 금융기업들이 얻고 있는 이득이 크다. 대기업들 너네 왜 돈을 많이 버냐. 너네들이 벌어들인 그 이익금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토해내라. 이러는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국민들께서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수준 낮고 어리석고 무능하죠.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압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엄청나게 수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최악, 가장 나쁜 게 있고 차악, 덜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핵폐기물보다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게 낫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최고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 그런 국민들의 성숙도와 정치의식 수준이 그만큼이 안 됩니다. 영웅적인 인물이 극소수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선택할 능력이 국민들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정말로 가장 나쁜 최악이 누구였는지 이 정도만큼은 확실하게 피하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 더 이상 지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정말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